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최고의 궁합이에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별로 궁합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녹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금요일날 녹화방송에서 토요일날 1부, 그 다음에 화요일날 2부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출마를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제 예언대로 제가 총선 끝난 다음에 바로 예언을 해드렸을 거예요. I shall return. 메가더 장군처럼 다시 약속을 지키면서 올 거다 라고 예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올 건가, 언제 이제 다시 복귀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이 날짜별로 방송을 해드린 게 있어요. 아마 2주 전에 제가 방송을 해드렸고, 처음에 총선 끝나고 나서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제가 다시 돌아올 거다 예언을 해드렸는데, 이제 출마 선언을 언제 할 건가, 이제 이게 또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인천에서 할 것 같아요. 출마 선언을. 정치평론가들은 뭐 당사에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으면은 인천에서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위원장 보면 메가더 장군이 자꾸 생각이 나. 사실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공산화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치는 전쟁을 반전을 시키는, 그래서 승리를 이끄는, 공산화를 막아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 장군인데, 또 필리핀 떠날 때도 I shall return, 다시 돌아오겠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공습이라고 봐요. 공습. 헌법 84조 어떤 내란이나 어떤 정말 중대한 잘못이 있지 않으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재명을 이제 3일 동안 대통령이 된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형사소추가 없지만, 그 전에 범죄를 저지른 거는 지금 그게 뭐 형사소추가 될지 안 될지는 학계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이도 운이 다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화영 재판 보면은 이화영 재판부 어제 결정 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전산으로 이렇게 돌려서 대법원장이 이렇게 하라, 이 재판부가 맡아서 하라 이게 아니고, 뺑뺑이 돌리듯이 한마디로 이제 전산에 돌려서 배당이 딱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화영 재판부가 이화영 요번에 그 판결 내렸던 거 9년 6개월인가 그 판결했던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이 이재명이 사건도 맡게 됐어요. 물론 그런 재판 또 깊이 변호사들이 이제 이쪽 재판부는 깊이 하겠다, 그리고 또 시간을 끌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하나하나 봐도 이제 운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는 게 정말 천운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위대한 행정가, 개뿔 무슨 위대한 행정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화영 하나만 놓고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이가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경기도 평화부시장으로 있었는데, 이 판결문 보면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직원을 갖다 쌍방울에 가짜 취업을 해가지고 그 월급을 지가 받아가고, 또 쉽게 말해서 차도 바꿔달라고 그러고, 자기 얘기로는 자기 차던 차를 바꿨다 이러는데, 그 차종도 몰라요, 바꿨다는. 그럼 그걸 알았으면은 쉽게 말해서 같은 공범이고, 몰랐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력한 차차예요. 자기 바로 좌청룡 우청룡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할 일을 몰랐다. 그럼 이 세상에서 위대한 행정가가 아니라 위대한 멍청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알았다 하면은 공범인 거예요.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민주당에서는 김성철 쌍방울 회장 보고 조폭이라 그러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조폭 밑에서 뇌물 받고 차 받고 또 월급 빈땅 치고, 이건 양아치지. 그럼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런 양아치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왜 인천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그것도 있지만은, 인천은 적의 심장이에요. 한마디로 좌파의 어떤 이재명이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인천 메가더 공원에서 이제 당대표로 출사한다 하는 거를 선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러닝메이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같이 할 사람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비대위에서 당원 당규를 조금 더 바꿔서 어제 결정이 됐더라고요. 7대3이냐 8대2냐. 근데 이제 8대2로 결정을 했고, 그게 이제 8대2로 결정된 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원내에 사람이 없다 그러지는 않아요. 사람이 없다 그러면 7대3이 됐겠지.
아니면 5대5가 됐든지. 원내에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8대2가 된 거고, 또 이번 달에 제가 그 예언을 했듯이 운이 좋은 달이에요. 지금 이 기간이.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당대표 선거할 때도 7월 13일, 그건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것도 제가 예언한 게 있어요. 날짜별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날짜별로 한 2주 전에 제가 예언한 게 있어요. 몇 월 며칠부터 좋고 몇 월 며칠부터 나쁘고 이렇게 한 게 쭉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 기점이 예를 들어서 또 신금이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이 금이 들어오거나 수가 들어올 땐 아주 좋아요. 아무 무리 없이 아마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지금 국민의힘 보면 제가 보수의 한 사람으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 정말 총선에서 잘 졌다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너무 실망한 거는 그 상임위원 그 할 때 농성한다고 앉아있는데 낄낄거리고 웃고 입 가리고 기자들이 있을 때만 농성하는 척하고, 참이 아무런 어떤 전투력도 없고, 옛날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드루킹 특검할 때 단식을 9일 만에 해서 드루킹 특검을 한 거예요. 법사위 가져가고 과방위 가져가고, 근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물론 제가 이제 저번에 박찬대하고 추경호 둘 다 화가 되게 많아서 도저히 이렇게 협치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제가 5월 동주 해가지고 절대 협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럴 바에는 다 주세요. 다 주고 민주당 왜 다 가져? 상임위 다 갖고 마음대로 해. 그러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좀 덜 부담스럽겠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머리 다 깎고 단식해도 시원치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완전히 사법부, 검찰, 그 다음에 법원, 사법부 이런 쪽도 완전히 무력화되는 법을 막 만들어내고, 그럼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올리면, 통과시켜서 대통령 보고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문재인 시대 때 안 되는 법을 막 올려대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은 어차피 나라를 위해서는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고 어떤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권. 일단 또 거부권 많이 한다면 뭐 탄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탄핵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국회에 통과했어. 막말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 8명에서 탄핵이 했다 생각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통과될 것 같아요. 역풍맞지. 또 이 보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만 하면 보수 다 나갈 거. 또 선동질 해가지고 강화문에다, 강화문이고 어디고 막 촛불 들고 나올 때 보수도 같이 나가면 돼, 막으려고.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걸 막아낼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어요. 뭐 한간에는 뭐 대통령의 관계가 어떻게 돼,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돼요. 윤 대통령이 필요한 거를 둘 때는 도와주고, 또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하면 돼요. 물론 저희 여기 오는 손님들은 다 비슷해요.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 좋아하고, 한동훈 위원장 좋아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 좋아해요. 그건 확실해요. 물론 개중에 뭐 윤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같이 가야 돼. 왜? 그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내년부터 윤 대통령 운이 나쁘면 옛날에 박근혜처럼 뭐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하고 이러면 되지만, 지금 3년이 남았고 그 3년이란 기간이 윤 대통령이 화가 없는데 화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척을 지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예언한 건 거의 다 맞아요. 저 서른이 조금 길었는데, 그러면 지금 요즘 뭐 한간에 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어떤 러닝메이트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쭉 어제 보니까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재섭이, 그 다음에 장동혁, 그 다음에 박정하, 그 다음에 김예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더 많이 거론되는데, 제가 시간상 그 사람들을 다 풀어볼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이 중에서 정말 한동훈 위원장한테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이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또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주를 풀어보기에. 오늘은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 사주를 몇 번 풀어봤기 때문에 이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뭐 최고위원이든 같이 하는 러닝메이트든 뭐 어떤 밑에 보좌관이나 뭐 비서 이런 사람들은 양력으로 8월, 9월, 11월, 12월만 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2, 3, 5, 6월생, 이 사람들은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사주를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주 풀기 전에 제가 전주에 방송했던 노소영 사주를 풀 때 제가 사과를 좀 드릴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의 어떤 심정을 제가 사주 보는 사람인데도 그걸 좀 헤아리질 못하고 조금 이제 운대로 최태원 회장하고 또 최태원이도 나이가 좀 많아서 좀 어떤 나이 든 사람의 어떤 그런 편견을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편견을 가지고 방송을 한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마음 푸시고요. 하여튼 좀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 여성분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는 방송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과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러닝메이트로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일부 이제 언론에 이제 올라온 사람들을 정말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쓰면은 안 되는 사람인지 그걸 좀 구별해서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차피 제가 댓글 같은 데 많이 사주만 풀어라 그러는데 저도 이제 어떤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고세한 사람으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정치 얘기를 제가 정치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치 얘기를 좀 내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사주를 풀어보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김재섭 의원이 요새 이제 한참 뭐 최고위원으로 나온다 아니면 뭐 당대표까지 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걸 풀어보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 사주를 조금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 맞춰서 궁합이라는 거는 내가 없는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궁합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피해를 안 줘요. 제가 사주를 지금까지 풀어보면서 살아오는데 궁합이 좋은 사람은 피해를 안 줘요. 항상 궁합이 나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이거 풀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은 큰 간목의 사주, 제가 하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큰 간목의 사주인데 땅이 많아요. 이 흙이 산 위에 간목인데 지열이 많은 땅이에요. 거기에 햇볕이 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가 없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열이 많은 땅에서는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럼 비가 와야 돼요. 물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진토 중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 토에 이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예요. 한마디로 큰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비가 와야 되니까 이 물이 필요한 거고 또 지하수, 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사주는 제가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궁합을 맞추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이제 본인이고 형제간이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화가 이제 아랫사람이고 진로고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 토가 본인한테는 아버지, 재물, 부인, 여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이 엄마고 문서고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이제 관직이에요. 관운, 자식, 명예, 자존심, 체면. 그러면 항상 제가 쭉 한동훈 위원장 거를 한 2년부터 계속 풀어봤지만 항상 금수가 들어올 때는 항상 운이 좋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대운도 사실은 금이 들어와 있어요. 대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번에 예를 들어서 총선 때 달에서 토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그래서 제가 그때 총선 때는 한동훈 위원장 사주를 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할까봐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금이나 물이 많은 사람이 궁합이 좋고 곁에 둬야 될 사람이에요. 금이 많은 사람들은 양력으로는 8월, 9월생이에요. 띠는 사실 13%밖에 안 돼요. 그다음 월이 30, 일이 20, 그다음에 띠가 15% 정도 돼요. 위에는 이제 9594. 그러니까 기운이 천간은 약하고 지지는 근데 월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이제 월만 그 사람들 해도 어쨌든 30%는 무조건 나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주를 전반적으로 다 풀어보면 정말 몇 퍼센트 좋고 나쁘가 다 나와요. 궁합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김재섭 사주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 땅으로 태어난 사주예요. 이 무토라는 거는 갑을, 병정, 무 그러니까 정화를 넘어선 그러니까 여름철에 넘어선 뜨거운 땅이에요. 한마디로 이 땅이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몇 월 달에 태어났냐면 6월 28일이에요. 요즘 같은 계절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만큼 덥진 않았어도 어쨌든 햇볕이 또 월에 가서 병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햇볕에 이 오하에는 지장간에 숨어있는 기운 중에서 병화도 있고 기토도 있고 정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햇볕이 두 개 있고 이 정화가 또 천간에 투출해서 땅의 지열이 풀풀 나는 그러니까 이제 사막 위에 묘목 나무 한 그루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꽃나무 한 그루 서 있다. 그 위에 태어난 날에 이 신금이라는 거는 무토가 또 이 숨어있는 기운에 또 땅이 하나 더 있어. 뜨거운 땅이. 거기에 경금, 고철이 쌓여있다. 그렇지만 이 신 중에는 임수가 조금 있어요. 물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땅이 본인이 뜨거운 땅에 이 땅이라는 거는 본인, 형제, 친구 같은 남자 동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동료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땅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 물이 말라버리고 나무가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형제 간이나 친구 관계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햇볕이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사실 엄마가 별로 인연이 없는 사주예요.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물이고 부인이고 여자다. 그럼 햇볕이 강하니까 이 물을 말려버리니까 엄마 아빠가 뭐 이혼하거나 안 좋은 뭐 사별하거나 안 좋은 그런 부모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저는 개인사에 대해서는 인터넷 보고 본 건 없어요. 그때 뭐 사주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이 본인한테는 아버지고 재물이고 부인이고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항상 인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이 없으면 이 땅을 식히질 못해. 그럼 여자가 하나보다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물도 좋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 고철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고철은 본인한테는 욱하는 성격이에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식신이라는 거는 이게 표현하는 거. 천주귀인이라 그래갖고 먹을 복을 얘기하는데 이게 나쁘게 작용하면 귀인이 작용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격이 조금 화가 이렇게 강한 사주들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머리가 잘 돌아가. 잔머리도 잘 돌아가고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심장의 기운이 강해서 예를 들어서 화가 강한 사람들은 쾅쾅 뛰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피가 빨리빨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머리 쪽으로. 그 대신 단점은 뭐냐면 이 너무 피가 빨리 돌아가니까 자꾸 눈을 때려 이렇게. 그러면 안압이 세져요. 그러면 난시가 되는 거예요. 눈에 피로가 빨리 오고 눈을 자꾸 이제 안압이 높아지니까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난시가 일찍부터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신강사주의 이 식신상관은 성격적으로는 조금 화가 나면 욱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욱했는데 욱해서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리 있게 더 잘해. 화가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이 사람이 이길 사람이 없어요. 막 질러대요. 근데 조리 있게 다 질러대. 근데 어쨌든 이 목이었기 때문에 이 목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 체면이고 관운에 해당한다. 그럼 어쨌든 자식을 끔찍히 여기는 사주다. 이렇게. 자식이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효도하는 자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욕이 강하고 자존심이 엄청 센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이고 재물이에요. 그럼 물이 본인한테는 필요한 거야. 그럼 어쨌든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물이 없으면 어때요? 이 땅이 뜨거워져서 나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돈을 되게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1,000원, 2,000원도 불필요한 돈은 안 쓴다. 그럼 과연 당대표에 나올 수 있을까? 이 돈에 너무 욕심이 많은데. 근데 뻔히 안 될 건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당 안 되죠. 당대표로 나왔을 때. 뭐 그거는 당원 투표나 뭐 해서 뭐 개인 투표로 뭐 20대 역선택 반지를 한다 그래도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대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가망성이 거의 없죠. 근데 가망성이 없는데 내가 미래를 위해서 한번 나가봐? 흥행을 위해서 나가봐? 그건 아니에요. 왜? 이 사주에서는 돈을 되게 소중히 여겨요. 근데 여러분들 당대표 나가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기타금이 1억 2천. 그 다음 최고위원 나가려면 4천. 물론 요번에 이제 뭐 이게 너무 세니까 흥행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조금 낮추려고 하는데 많이 낮춰지진 않겠죠. 뭐 7, 8천은 될 거 아니야 낮추더라도. 그럼 이 사람은 1억 2천은 절대 돈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내고 당대표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운 자체도 썩 달에서 지금 좀 이번 달 이제 조금 이제 시작하면 이제 화가 들어오는데 화가 들어와서 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 돈만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대표는 전혀 가능성 없는 어제는 뭐 당대표 뭐 얘기가 나오는데 최고위원도 안 돼요 사실. 최고위원도 돼서는 안 돼. 보수 쪽의 입장 한동훈 선에 의해서는 안 돼요. 러닝메이트로는 아웃이에요. 물론 젊은 2030의 인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영입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제 방송을 보시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주에서는 보세요. 화가 이렇게 뜨거우면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또 상관이기 때문에 이 상관들은 절대 남이 밑에 안 있어요. 물론 이 직업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일할 때는 절대 욱하진 않아. 또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직업을 가졌을 때는 어디 가나 인정을 받는 사주예요. 근데 남이 밑에는 못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 화가 강하기 때문에 술을 못 먹듯이 이 사주도 화가 강해서 이 물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이에요. 방광이고 남자한테는 부고환에 해당하는데 신장에 물이 없는 거예요. 신장의 기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맥주나 막걸리는 한두 잔 먹을 수 있지만 양주나 소주 같은 거는 해독력이 없다. 그리고 화장실을 또 자주 다녀요. 왜 그러냐면 방광이 약하기 때문에 방광이 힘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에 꽉 짜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짜질 못해. 그럼 고여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운은 지금 굉장히 좋은 운에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대운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지구, 여기 태양이에요.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때는 화가 이렇게 가까이 태어난 거예요. 토가 가까이 있었고 뜨거운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철이 있었고 멀리 수성이 있었고 목성이 있었다 하면 그럼 얘네가 지구 안쪽으로 이렇게 올 때가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크게 달력을 크게 볼 때 이 대운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한 60% 정도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1년이 20%, 달이 10%, 하루 일진이 1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37에 사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화운에 살았기 때문에 17 전에 화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화가 세지면 물을 말리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거나 헤어지게 되는 그런 운이에요. 근데 27부터 계묘가 들어와 있어요. 물하고 나무가 들어왔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37에 임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 물이 들어와서 비가 왔는데 이 정화가 제일 나쁜 정화가 땅의 지열인데 이 지열을 이렇게 합을 시킨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목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돈하고 이 화는 문서란 얘기예요. 나쁜 문서를 좋은 문서로 만들어내서 관운을 생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0% 대운이 좋았던 거예요. 올해. 37부터. 근데 이게 이제 한 4년 정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도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번 총선에는 무조건 목기가 필요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 이렇게 제가 총선 때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 사주도 올해가 간목, 총선 때가 간목이 들어왔을 때거든. 나무가 들어왔을 때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25만 원 준다. 그래도 워낙 운이 좋아서 그걸 돌파해내고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운이 좋은 사람만 이번에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이 아주 필요한 사람들. 뭐 박찬대가 뭐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하는데 뭐 이재명이가 뭐 자기 거는 빼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토 나올 뻔했어 그 얘기들을. 진짜 착한 사람들은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에요. 진짜 착하지 않았으면 50만 원 준다 그랬으면 지금 완전 역전됐어. 국민의힘이 200석 되고 100석도 안 돼요. 50만 원 준다 그랬으면 그거는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달 운을 보면은 지금 이제 최고위원 하면 이제 한 달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한 며칠 지나면 이제 화가 들어와요.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화가 들어오는데 이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당대표로는 가망성이 없고 최고위원으로 돼서도 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한동훈 위원장하고 같이 가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사주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금, 수가 필요한 사람이 아까 좋다 그랬죠. 근데 이사주에서는 금은 조금 있어. 근데 물이 없어요. 땅이 또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자꾸 걸림돌이 되거나 이 방해를 받게 돼요. 또 언제든지 또 배신할 수가 있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근데 반대로 윤 대통령한테도 되게 좋아요. 윤 대통령은 화가 굉장히 없는데 이사주는 화가 엄청 많아.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윤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인재로 쓸 수 있어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최고의 궁합이에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별로 궁합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궁합이 안 좋으니까 안 된다. 밑줄짝.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볼 사람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장동혁이 제가 총선 때 이제 운이 이사주도 이제 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당선된다고 예언을 했었는데 이사주를 제가 좀 이따 풀어봐 드릴게요.